안녕하십니까, 박기록 교수입니다. 오늘은 남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한비자가 좀 소개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조금 재밌을 겁니다. 한비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정나라가 있었습니다. 정나라는 당시 무공이 이 지도자였는데요. 나름대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부국강병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호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 병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래서 공주를 보내서 혼인을 합니다. 조금 이제 안심을 시키려는 목적이었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중신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묻습니다. 내가 상당히 그 부국강병에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군사가 굉장히 강해졌다. 이제 우리도 좁은 국토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. 이웃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겠느냐. 그러니까 관기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. 호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호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혼인을 해서 이 방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성공할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자 이 정나라의 무공은 엄청 화를 냅니다. 아니 감히 우리 그 딸이 시집가 있는 사위의 나라를 공격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. 당장 저놈을 끌어내다가 목을 쳐라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관기사는 처형이 되죠. 그래서 호나라는 정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방심을 합니다. 그 틈을 타서 당연히 정나라는 공격을 해서 호나라를 병탐하게 되는 것이죠. 물론 여기서는 이 정나라가 이웃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정도의 기만수를 쓴다 이런 교훈도 사실은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기사 입장에서 보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똑똑한 척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또 이제 한비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송나라에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.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그래서 담이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. 아버지, 지금 좀 힘이 들더라도 그 밤이 오기 전에 이 담장을 수리한 다음에 자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도둑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럽니다. 또 이웃도 그 옆에 있다가 아드님 말이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비가 늦게 그쳤고 또 인부를 그냥 밤늦게까지 동원하는 것도 그래서 내일 수리하자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수리하지 않고 잡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들어서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 부자는 아들은 참 너 말을 들을 걸 잘못했다. 너는 참 영특하다. 이렇게 칭찬을 해줬고 이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웃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웃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한비자는 이제 이 말을 하는 것, 또 남을 특히 설득시키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사실 그 한비자만큼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사실 역시 이제 중국의 아마 전국시대입니다. 이제 안녕이라는 그 재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고요. 그리고 굉장히 이제 청렴결백하게 살았고, 또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재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사기에도 이제 안녕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, 이 사기를 쓰는 사마천은 내가 그 사람의 마부가 좀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안녕을 존경했습니다. 그리고 공자도 이제 안녕을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에 관한 얘기도 제가 이제 좀 가끔 들려드리겠습니다만, 오늘은 이제 안녕의 어떤 이 임금 설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어느 날 이제 제 나라의 그 당시 경공이었는데요. 경공이 아끼던 말이 죽었습니다. 당연히 마부가 좀 잘못했겠죠. 그래서 경공이 화가 났습니다. 화가 나서 당장 저 마부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말을 들은 안녕이 임금한테 나갑니다. 임금님, 저 마부를 죽이는 건 좋은데 제가 마부가 이 죄를 알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경공이 그렇게 해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안자가 마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.
너는 세 가지 죽을 죄를 지었다. 첫 번째는 너는 당연히 임금이 아끼는 말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. 둘째, 너는 임금으로 하여금 말이 죽었다는 이유로 마부를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도 두 번째 죄다.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너는 임금으로 하여금 말 때문에 마부를 죽였다는 그 비판을 세상으로부터 받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.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 이야기를 들은 경공은 깨달은 거죠. 뭐겠습니까? 이 마부를 죽이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 때문에 또 마부까지 죽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겠구나. 그렇게 해서 그 재상 내가 알았어. 죽이지 마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안녕의 재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죠. 근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안녕이라는 사람이 뭐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? 그 뭐 마부 한 명 죽는 것이 옛날 중국의 뭐 재상한테는 뭐 큰 일이겠습니까?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그 격분해서 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어떻게든 임금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.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진짜 올바른 그 충성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회사에 다니시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? 사실은 어떤 최선의 방법을 알면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때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다. 이렇게 결심을 굳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현명하게 성사대로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.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바도 충분히 옳고 또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해결책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목청만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뭐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. 뭐 안녕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현명한 그런 남 설득 방법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